여러분 반갑습니다. 7단원 정비례와 방비례 5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반비례를 활용해서 생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교과서 112쪽에 있는 활동 1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여기에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습니다. 가의 톱니수가 30개네요. 정해져 있습니다. 이제 가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에 나의 톱니수에 따라서 돌아가는 횟수가 달라지죠. 네, 당연합니다. 왜냐하면 이 톱니바퀴 개수에 따라서 가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나가 많이 돌 수도 있고 혹은 적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. 만약에 지금 나의 톱니바퀴가 5개일 때 나의 톱니바퀴 수는 몇 번 돌아갈까요? 이게 뭐가 빠져 있는 거죠? 톱니수가 30개인 가가 한 번 돌아가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있죠. 이게 지금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. 톱니수가 30개인 가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에 나의 톱니가 5개라면 나의 톱니바퀴는 몇 번 돌아갈까? 라를 생각해 보는 거죠. 자,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표를 한번 세워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, 자,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지금 가는 톱니바퀴 수가 30개로 정해져 있죠. 3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5개라고 했죠. 5개라고 했을 때 몇 바퀴 도는가, 나가 몇 바퀴 도는가이죠. 자, 생각해보면요. 자, 여기 가의 톱니바퀴 수가 30개이기 때문에 30개가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돌면은 몇 개가 맞물리냐면 가는요 30개가 한 번씩 다 맞물리게 되죠. 한 바퀴 돌기 때문에. 그런데 나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30개가 맞물려 가는 동안에 이 5개가 몇 번씩 맞물리게 되냐면 6번씩 맞물려야 되죠. 그래야 30개가 되니까. 즉, 이 5개인 톱니바퀴가 몇 번 회전해야 되냐면 6번 회전해야, 그래야 가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그 가의 톱니바퀴 수가 한 번씩 물리는 걸 만족시킬 수 있죠. 그죠? 자, 이번에는 나가 만약에 이제 10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10개. 즉, 이제 가는 30개로 정해져 있고, 나가 10개로 변했을 때 몇 번 돌게 되느냐. 결론부터 얘기하면 몇 번 돌죠? 3번 돌게 됩니다. 그렇죠? 왜냐하면, 가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, 나는 이 10개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30개를 만족하려면은 3번 돌아야 돼요. 3번. 그죠?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죠. 즉, 이 나의 그 톱니바퀴 수와 이 나가 회전하는 횟수의 관계인데, 어떤 관계냐면, 이 톱니바퀴 수가 2배로 변하면 도는 횟수는 2분의 1로 변하죠. 자, 이와 같은 관계를,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. 그래서, 이것을 이제 x로 두고 이것을 y로 둔다면 x 곱하기 y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? x 곱하기 y는 3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그죠? 왜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,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가 다 30이죠. 자,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y는 x에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. 여기서 여기 보면은 톱니수가 15개면 어떻게 되냐. 톱니수가 15개면, 자, 그러면 이제 x가 15개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잖아요. 그럼 x 대신에 15를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15를 넣는 거죠. 15를 넣으면 y 값은 얼마가 될까? 그러니까 15 곱하기 y는 30이니까 y는 어떻게 됩니까? y는 2잖아요. 즉 2번 돌아가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고 x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자, 이번에는 113쪽에 있는 활동일을 같이 보겠습니다. 지금 석유 매장량이 이제 2조 5천억 배럴이라고 해요. 그래서 해마다 소비하는 양이 있고,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. 해마다 소비하는 양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지겠죠. 무슨 말이냐면, 해마다 소비하는 양, 이건 1년에 쓰는 양인데,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 것이고, 그죠? 근데 만약에 이 소비하는 양이 줄어든다면,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늘어날 것입니다.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요. 지금 1년에 100억, 200억, 300억 썼을 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이 관계를 볼 거고, 그 다음에 이 값의 x, y를 이제 정해주고 x, y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, 그죠? 그 다음에 관계식이 생기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x에다가 이제 500억을 넣었을 때 y는 어떻게 되는가? 그래서 y 값을 구해보자.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 볼 겁니다. 그래서 옆에 놓고 표를 하나 가져와서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다음과 같은 표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총 매장량이 지금 2조 5천억인데 선생님 2만 5천억이라고 적었어요. 편의상. 그 다음에 이제 억을 좀 생략을 할게요. 이제 억은 좀 생략을 하고 2만 5천이라고 하겠습니다. 즉 쓸 수 있는 석유의 양은 2만 5천이에요. 2만 5천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쓰는 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100씩 썼을 때, 그 다음에 200 썼을 때, 그 다음에 400 썼을 때 과연 사용하는 기간은 어떻게 변하느냐 생각해 볼 때 만약에 1년에 100 쓰면 2만 5천을 다 쓰려면 몇 년 걸리죠? 250년 걸리죠. 그죠? 그 다음에 200씩 해마다 200씩 쓴다면 2만 5천을 다 쓰려면 몇 년 걸려요? 125년이 걸리죠. 그죠? 왜냐면 지금 여기다가 요걸 나누면 되죠. 여기 있는 걸 요거로 나누면 돼요. 그죠? 그럼 여기 있는 걸 요거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? 25,000 나누기 400이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4분의 250이고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62.5가 나와요. 무슨 말이냐면 62년 하고 6개월 더 걸린다 이 말이죠.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 표를 잘 보면서 어떤 그 관계식을 세우면 좋을까? 자, 일단은 x를 자, 1년 소비량을 x라고 두고, 그죠?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y라고 한다면 x 곱하기 y는 얼마죠? x 곱하기 y는 25,000이죠. 왜냐하면 이 두 값을 곱했을 때, x, y를 곱했을 때의 값은 바로 이제 25,000이니까. 그래서 이 관계식을 세웠고, 이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이제 1년에 500억을 썼을 때 1년에 500억을 썼을 때 사용한 기간은 얼마인가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. 그래서 x, y는 x 곱하기 y는 이제 25,000이라고 했으니까 25,000을 두고 지금 이제 500억을 쓴 거예요. 이제 500억.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억을 집어넣을게요. 원래는 억이 있으니까. 그래서 500억을 썼으니까 이제 500억을 쓴 건 x잖아요. 근데 x 곱하기 y에 이제 x에다가 500억을 넣었으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25,000억이 되죠. 자, 이 식을 이제 해결하는데 방정식이죠. 양쪽에 이제 억을 없애주고 공을 2개 없애준 다음에 그죠? 공을 2개 없애주면 뭐가 남냐면 5 곱하기 y는 250이 남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자, 5 곱하기 y는 250이니까 양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양쪽을 나누기 5 하면 되죠. 나누기 5를 하면 돼요. 그래서 나누기 5 하면 y는 50이죠. 즉 이제 500억 배럴을 쓸 때는 50년 걸린다 이 말입니다. 다음은 익히기 문제입니다. 익히기
우리나라 석탄 매장량이 8천만 톤이라고 해요. 그래서 해마다 200만 톤, 400만 톤씩 사용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 이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석유 매장량은 8천만 톤으로 정해져 있고 1년에 쓰는 양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. 쓸 수 있는 시간이. 이제 표를 가지고 보면 총 매장량은 8천만 톤이에요. 8천만 톤. 8천만 톤이니까 이 8천만 톤을 1년 동안 이제 만약에 이제 200만 쓴단 말인데 8천만은 일단 생략할게요. 생략하고 8천이라고 하겠습니다. 8천. 8천. 여기도 8천이에요. 그러니까 8천 쓸 수 있어요. 8천. 1년에 200 쓰고 만약에 400을 쓸 때 그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. 1년에 200씩 쓰면 몇 년 쓸 수 있죠? 8천을 다 쓰려면 40년 쓸 수 있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1년에 400 쓰면 20년 쓸 수 있죠. 그죠? 왜냐하면 이 두 값을 곱하면 8천이 나와야 돼요. 즉 1년의 소비량이 이제 1년 소비량이 2배 증가할 때 사용하는 기간은 2분의 1배 되니까 이 두 값은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값이에요. 즉 이제 이것을 이제 x라고 두고 이걸 y라고 뒀을 때 이제 x 곱하기 y는 이제 8천이 돼야 돼요. 8천. 뭐 정확히 얘기하면 8천만이겠죠. 이제 8천만 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y에다가 x에다가 뭐 200만을 넣을 수도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뭐 400만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y 값을 구하는 방정식이잖아요. 200만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? 200 곱하기 y는 8천이 되고, 그죠? 네, 400을 넣었을 때는 400 곱하기 이제 y는 8천이 되니까 이제 그때 y 값이 하나는 이제 뭐 40, 그 다음에 하나는 20이죠. 그러니까 이제 단위를 다시 붙이면 이제 20만 년, 40만 년, 이제 20만 년 걸린다. 아이고 큰 실수했네요. 이 많은 집어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, 그죠?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여기서 약분이 됐으니까 약분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y는 이제 40년 걸리고, 그죠? 20년 걸린다. 즉 200만씩 쓰면 1년에 200만 쓰면 40년 걸리고 400만씩 쓰면은 이제 20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. 큰일 날 뻔했네요. 자,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반비례를 활용해서 생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.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이러한 표를 이제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고 이 표를 통해서 어떤 관계식을 나타낸 다음에 알맞은 한 곳에 알맞은 값을 넣었을 때 거기에 따른 뭐 y 값을 구하는 이런 식의 그런 형태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수고하셨고요. 이제 거꾸로 수업 마지막 시간이었잖아요. 자,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. 또 여러분들을 이제 거꾸로 수업으로 처음 지도해 봤는데 좋은 경험으로 또 내년에도 다른 학생들 지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